31번 보면은 감정 중에서도 공포라는 감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공포감을 느끼게 했어. 근데 그 공포감을 이야기로 느끼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무서운 상황을 상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얘가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 공포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이제 막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막 학교에서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상 속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자기 전에 누웠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은 괜히 내 머리 위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연구가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대절에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요거 by age 3 이거는 3살까지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요 by가 숫자랑 붙으면 언제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살까지는 애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절의 주어가 상상 속에 있는 물체들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 실제 삶에 이거를 come to life가 살아 움직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지를 with respect to 이거 전치사 3개가 하나예요. everyday object 일상적인 물건들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문에서 공포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에 쓰인 이 물체라는 거를 꼭 물리적인 것에만 한계를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일상적인 오브젝트라는 표현이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 아이들은 안다라고 합니다. 대절을. 비록 본인들이 비어있는 박스 안에 있는 연필을 상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박스는 여전히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때부터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구체적인 일상의 상황들 속에서도 1번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2번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게 돼서 여기저기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3번 보면은 그러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그러면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여기에서 밑줄 친 디스언더스탠딩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앞문장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특히나 이거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다? 첫 번째 키워드예요. 이모션, 감정. 혹은 at least, 적어도 its expression, 표현을 방해하기도 한다.
잠시만 쉬다가 할게요. 일단 먼저 보자. 미적 경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걸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술 쪽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대표적인 거는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술을 보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옷을 갖춰 입고 어떤 장소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 지문에서는 묘사를 해. 이거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란 거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나 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걷다가 화단의 꽃이 예뻐. 아, 그러면은 미적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1번에 베스트 노운이 뒤에 있는 디벨롭먼트 이렇게 수식할 거거든요. 가장 잘 알려진 발달. 뭘 하기 위해서 emerge from은 나타나다, 나오다. 이거 from이랑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해방, 그다음에 확장인데 무엇의? 요 뒤에 나와 있는 aesthetic experience가 미적 경험. 그러면은 주어가 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미적 경험이라는 것을 해방시키고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잘 알려진 발달된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은 확장시키고 갇혀있던 활동을 자유롭게 해준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미적 경험, 미학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비록 현재에는 이 presently가 현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이 있냐면은 flower of work, 이게 업적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얘가 주어고 is가 동사란 말이지. 어디에 있어서? 일상의 미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포텐 터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가능성인데, 이 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 어디에서? 일상의 사물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것이 has long been recognized, 인지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문장은 동사를 현재 시 썼거든요. 두 번째 문장은 동사를 완료 시제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연구는 지금이 전성기지만 이 생각에 대한 거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거를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엇에도 불구하고 even if 뒤에서, 이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과거 분사 두 번 써서 분사 구문 만들었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데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붙어있는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예요. 요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가능성이 비록 격화되면서도 묵살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세한, 널리 퍼져 있는 philosophical theory가 이렇게 수식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연구가 전성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일상에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철학계에서 저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거라고. 그거를 격화되고 묵살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오래도록 생각이 되어 왔고, 그러다가 현재에 와서 이게 완전히 전성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문장 보면은 이것도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과거 분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 동사랑 같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이것도 잘 봐주는데 요거 일상생활에서의 미적 경험.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시인들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특히 어느 시대의 시인들인지를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아시아 전통에 속한 시인들이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배경 지식을 알면은 지문을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좀 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그런 시대의 시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일상과 연결해 짓는 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일상에서의 미적 경험은 또한 has been recognized 또 들어와가지고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소설가에 의해서도.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투부정사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찾아낸다라고 해. 현대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intellectual origin 지적 기원. 지적 기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의 예술, 무엇으로써? 경험으로써. 여기에 대한 기원. 근데 이게 현대의 기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현대에 이 사람의 예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더 편리해졌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4번 문장의 해석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얘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주장을 언제부터 어떻게 쭉 이어져 왔을까를 역사처럼 설명을 하는 게 지적 기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일상에서 미적 경험을 중시하게 여겼는가. 근데 이거를 현대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 이 사람이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아까 2번인가 3번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지금이 이 연구를 하는 게 flower of work 최전성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연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을 다루는 연구를 찾고 싶잖아. 그게 되게 편리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most convenient도 어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밑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제 자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를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책에서 이 사람이 argue against 반대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against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separation 분리한다라고 해. 예수를 무엇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삶이랑 분리를 시킬까? 뒤에 by로 방법을 설명하거든요. 근거로 한다라고 합니다. 미적인 경험을 어디에다가?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 조건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물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거라 생각하면 돼. 감각적으로.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시대 배경, 환경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살고 있는 자신의 시대 배경, 환경에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미적 경험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미적 경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신체적,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 같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분리하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예술 경험을 하는 것에 기초를 해가지고 예술 경험은 일상이랑 분리시켜야 돼. 일상과 예술은 달라 라고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말했다라고 하는 게 5번 문장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거 나중에 복습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설명한 거를 정리한 건데 주제를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6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진짜 미적인 게 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미적인 것을. 이거 not A but B 썼거든요. 그러면은 not 뒤에 있는 게 아니라 but 뒤에 있는 게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일 거야. 일단 not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intellectual awareness라고 나와 있는데 내면화됐다라는 말이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데 저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자동으로 박혀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거, 미적인 거 이거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머릿속에 박아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not in an internalized awareness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아니고 but 뒤에 complete interpenetration, 완전한 상호 침투라고 하거든요. 무엇과 무엇의 자아와 어떤 물체와 사건이 존재하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 이때 중간중간에 에스테틱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상의 경험이다라는 말을 완전한 상호 침투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7번 문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게 또 대절로 나와 있는데, 이 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is clarified, 명확하게 되면서 and 뒤에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성격 특성을. 근데 어떤 건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빌롱투가 뭔 뜻인지 기억나요? 말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방학 때 말한 것 같은데. 빌롱투 뭔 뜻이죠? 그지, 속해 있다. 이거 자동사죠? 그래서 모든 일반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해 있는 그런 발달의 특성을 강화한다. 이게 말 그대로 그거지. 일상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특성을 강화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일상에 있는 게 명확해.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그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이런 걸로도 내기가 좋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문장 간의 내용 그 연결 어떻게 되는지 꼭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쉬운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은 이렇게 봐주고. 그 33번 보자. 이거는 안 어려워. 여기서 어떤 존재를 설명을 하는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덕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짐승이라 생각합니다. 짐승.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감정은 있겠으나 이제 본인의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죽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동물같이 도덕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존재와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둘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이지? 라고 비교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교를 할 거면은 비슷한 대상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랑 너랑 둘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일까? 이거는 말이 되는데 나랑 저 곰이랑 누가 더 도덕... 보자. (1번) 보면은 얘가 주제예요. 누구든지 간에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부정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절 보면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어떠한 근거로, 이 표현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겠는데, 대절이라는 근거로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근거라고 합니다. 어떠한 반면에 여기서 others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여기 목적어를 뒤에 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은 주어 동사의 목적어 while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같은 목적어를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while others lack 이라는 주어 동사 뒤에 이 목적어를 생략하고 삽입절처럼 쓴 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possess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법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요 자리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 are possess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생명체들은 그게 부족해. 이걸 근거로 봤을 때 인간은 다른 존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라고 우리는 타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둘은 비교 대상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2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가? 이유를 보니까 as far as 이 표현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써놨거든요. as far as가 주어 뒤에 be concerned 이렇게 가지면은 이게 문장처럼 해석을 하지 말고 전치사구처럼 해석을 해버리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A에 관한 한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도덕적 기준에 관한 한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only beings 얘가 주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을 겁니다.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동사 can be said 여겨진다라고 해서 be said to 이거 우리 1학년 때부터 되게 많이 봤거든. 어떠한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여겨지는 거 봤더니 either A or B를 쓴 거야.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둘 중 하나로 의미 있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라고 하는 거. 3번으로 이거를 뭐라고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냐면은 도덕적인 행위자는 판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하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위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거나 혹은 더 못하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others는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도덕적 행위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서 가리킨다라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생각해주면 그리고 and 뒤에서 이거 뜻을 안 써놨네. in question 이라는 단어가 의심스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 의심스러운 다른 도덕적인 행위자들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 도덕적 행위자임에 틀림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랑 비교 대상이 성립이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얘랑 나를 비교해도 될까 말까. 근데 우리가 둘을 비교 이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스러운 존재들도 실제로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위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3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 3번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도덕적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거나 나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비교가 되는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쓰나 나랑 똑같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비슷한 도덕적 행위자들이 비교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2번, 3번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으로 넘어가서 요거 도덕적 우월성 이것에 대한 판단. 근데 S 붙었기 때문에 R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뭘 기초로 하냐면은 comparative가 문맥상 들어가 있거든요. 상대적인 장점을 기초로 한다라고 합니다. 혹은 결점. 누구의 어떤 존재인데 판단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해가지고 이거 문장이 복잡해가지고 문제에서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엔타이틀을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지금 얘가 주어, 동사, 주격 보호를 가지고 다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식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누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나냐라고 하는 거는 둘을 비교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comparative한 것을 기초로 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은 어떤 거냐면은 모두 다 도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도덕적인 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결정되어지는데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5번으로 넘어가서 어떤 존재는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요렇게 수동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에서 이런 거 한 번씩 서술형으로 오답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인 행위자들이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중에서 둘을 떼어와서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만 있는데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행위자들 중에서 둘을 떼어왔을 때는 one, another 이렇게 비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존재는 다른 존재보다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어떠한 경우에 판단이 되는가를 뒤에서 if it is the case라는 표현이 만약 어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대절이 사실이라면. 대절 내용을 보니까 타당한 도덕적인 기준 이것들이 적용이 될 때 어디에? 두 존재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때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 비교 대상인 사람은 그 기준을 충족시킨 거야.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정도로 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기준에서 하나가 더 낫다라는 게 보여진다? 근데 그게 팩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6번 문장에서 두 존재들은 전부 다 fall into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fall into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range of application이 적용 범위인데 이런 단어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도덕적 판단 기준의 범위에 얘네들을 가져가도 되겠다. 얘네들한테 판단 기준을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반드시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6번 문장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7번 문장에서 한 번 더 주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not the case,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하다면 만약에 인간들이 being judged, 판단이 된다면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동식물보다. 뭐 때문에? 여기에서 letter가 가리키는 게 뒤에 표시를 해놨지만 동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도덕적 행위자가 애초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문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주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비교를 할 거면은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해라고 2, 3번에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비슷한 애들을 데리고 판단을 할 때는 똑같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고 4, 5, 6번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둘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한 번 더 주제를 설명을 함으로써 쭉 지문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연이 너 멍 때렸지? 너 이해 못했지? 이해했어? 동적 피해자가 뭐라는거지? 어? 동적 피해자. 그러니까 네 멍 때린 거야.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멍 때린 거라고. 요거 얼른 봅시다. 얼른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 애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글로도 표현이 되는데 말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지문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말로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 그러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 정보 처리를 하는 시간조차도 얘는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음성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기계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리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약간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목을 주목시키고 싶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운을 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얘도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만큼 AI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걔가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추임새를 넣어가지고 이제 빈 시간이 없게끔 계속 소리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얘가 이런 식으로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정보 처리 시간이 비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정보 처리를 하는데 오래 걸린다라는 기계적인 한계 혹은 그 비어있는 시간을 비어도 된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34번인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AI가 침묵을 해야 되는 순간조차도 얘는 소리를 내. 뭔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추임새를 넣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 얘가 인간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표현해 그 소리를 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얘가 정보를 뭔가 넣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처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한계,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추임새가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인간처럼 대화를 한다라고 오해를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34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개킹 받네 진짜. 왜요? 1번 봅시다. 포즈 필러가 그 일시 정지된 상황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서 보인다라고 할 거냐면은 머신 제너레이티드 기계로 만들어진 서플레먼트 보충물 뭘 위해서? 사일런스 침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처럼 침묵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한 것 이것이 동사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동사가 도울지도 모른다 목적어랑 쓰고 있거든요. 만드는 것을 무엇을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캐던스가 억양 액센트라고 생각하면 돼. 어디에 있어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스피치 패턴은 발화 패턴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얘가 기계처럼 인간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and 뒤에 도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사 확신시키는 것을.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킬 건지 convince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서 표시를 해놨는데 인간이라는 대화 상대들에게
대절을 확신시키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지. 대절의 내용이 뭔지를 보니까 인간 대화 상대들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인간과 이게 비슷한 AI 지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AI가 생기게 된 배경 자체가 인간이 기계를 다룰 때 이 기계랑 인간처럼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유래가 AI의 유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우리 1학년 때 했던 지문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네가 원하는 대로 너랑 나랑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처럼 보이게 하는 동시에 너네가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신해주기 위해서 저런 pose filler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1번 문장에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한 뭔 말인지 알겠어요? 2번 문장 보면은 침묵을 통해서 나타나는 AI의 인간다움. 이거 주어를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1번 문장이 왜 얘가 pose feeling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잖아. 그거를 AI의 인간다움이라는 말로 받아줬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거 not list는 especially, 특히 부사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이유, because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요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도 요 1번이라 생각하면 돼. 1번처럼 행동을 하는 거는 1번에서 나와 있는 이 맥락에서 특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 기계랑 인간이 소통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시간이 생겼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를 바로 보면은 짧은 기간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is 동사 뒤에 likely to be interpreted 해석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써? pause for thought가 이거 합성어거든요. 생각을 위한 멈춤. 따라서 생각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잠시 멈추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후에는 reinforcing, 강화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접속사 중간에 없어가지고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뭘 강화하냐면 환상을 강화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환상인지를 뒤에서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 기계가 생각하고 있다는 환상. 뭘 하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무엇처럼? 인간인 것처럼. 이거 just as a human might,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1번에서 말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AI가 인간화하느라 잠시 멈추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AI를 평가를 하고 있다가 3번 문장에서 however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technical issues, 기술적 문제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뒤에서 flag라는 동사가 이제 깃발을 꽂아가지고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거를 과거 분사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표시되는 기술적 문제. 어디에 있어서? AI의 poor handling, 서투른 대처에서. 무엇에 대한? higher duration, 오랜 지속기간. 그리고 frequency silence, 잦은 침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렉 걸린다라고 하는 거야.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보를 빨리빨리 안 보여주는 과정에서 얘가 빠르게 정보를 보여주게끔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든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로서 나타나는 게 1, 2번에서 설명했던 그런 중간에 들어가는 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인지를 중간에 요 표현 들어갔거든요. no less than. 옆에 나와 있는 as much as랑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는 요 뒤에 있는 machine inference를 먼저 앞에 있는 technical issues를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주어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are both significant랑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면 돼. 뒤에 있는 주어를 보면은 기계적인 추론인데 이 추론이 뭔지를 보니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소리와 함께 어디에 있어서? 대화 상황에 있어서. 그러면은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술이 부족해. 기술은 문제야. 그렇게 뭔가 비난을 하려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내가 지금 정보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알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인간이랑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대화 상황 속에서 침묵이 떴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보를 채워볼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보여준 게 중간에 뜨는 그 소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기계가 추론을 해서 내는 소리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기계가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두 가지는 다 중요한 모습이다. 즉 본인의 기술적 한계를 알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음을 3번이 설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이해하고 있어? 봐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랑 여기는 AI가 인간처럼 보여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그 포즈 필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1, 2번은 인간의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3번은 기계의 시각에서 볼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시각에서 보면은 얘가 중간에 포즈 필러를 한 이유는 내가 알았어. 나 AI인데 지금 좀 느려지는 거 알았어.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추론을 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내가 정보 처리가 늦어지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로서 이때는 내가 소리를 잠깐 내가지고 시간을 끌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추론을 해서 판단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4번 문장으로 보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AI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침묵 인지를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처리가 조금 늦어도 이 시간에 난 소리로 채웠기 때문에 어쨌든 난 할 일 했음. 이렇게 얘가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1, 2번은 인간의 생각, 3, 4번은 AI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5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은 어쨌든 AI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떤 한계가 있는가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주어 보면은 주어가 총 두 개거든요? AI의 혼란인데 언제 혼란이 되냐면은 얘네들이 substantial silence라고 해서 평소보다 렉이 너무 걸리는 거야. 이때 얘도 당황스러워. 정보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and 뒤에서 it's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데 뭘 이해를 하냐면은 짧은 break tag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밑에 뭔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 처리를 하면서 정보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잠시 멈추어야 된다. 잠시 정보 처리를 할 수 없다. 라고 지시하는 거를 break tag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명령은, 쉬어라는 명령은 상응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소리와. 근데 이런 소리가 아까 얘기했던 pause filler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어를 정리해보면은 정보 처리가 안 돼서 당황함? 근데 그러면은 잠깐 쉬면서 이 소리를 좀 내볼까? 소리라는 응답을 해볼까? 라고 AI가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거야. 이 두 가지 모습이 indicate,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를. AI의 연속적인 선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얘가 그걸 소리로 채우려고 했잖아. 그거를 preference for sound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소리로 선호도를 소리를 나타내려는 선호도를 보여줬다. 그거를 침묵을 소리로 표현했다라는 말 대신에 정보가 없는 부재의 상태를 소리라도 존재하는 상태로 선호한다라고 한 번 더 반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